자, 정상적으로 적천수 천미를 OBS로 한번 OBS로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적천수를 빔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스릴이 있죠. 이제 정식으로 철저 선생님께서 이 관살짝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역시 철저 선생님께서도 격국론에서 이 관살짝만큼은 확실하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 이유가 당신이 합간 유살이 돼서 시상에 있는 살을 용신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수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경금일주인가요? 병화일주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임수가 격으로서 합간 유살이 돼서 이게 격의 용신인데 좋다. 시상도 더군다나 일이 평간격이 돼서 좋다라고 했는데, 좋게 뭐 좋냐? 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좋을 일이 없다. 평생 목화대운으로 흘러서 40이 넘어서야나 수운이 들어오니까 그때 조금씩 이제 그 전에는 사주학 공부를 했지만 아무리 내 사주를 들여다봐도 정말 사주가 좋다고 아버지가 아시는 점서를 격국론을 보시는 분한테 이 역부론이 그때는 잘 유행되지 않을 때죠. 격국론으로 심여천이론이 임철저 이론보다 물론 자평진 적천수라는 거는 명대에서부터 나왔다고 하지만 청대에 유행한 것은 격국론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심여천선 진수함 선생이 적천수 지묘를 지으셨어요. 그 적천수 지묘에서는 사례명저가 없이 원문에다 원주만 실어서 했었는데, 물론 심여첨 선생의 약간의, 심여첨이 아니죠, 진수함 선생의 약간의 뜻이 있어요. 적천수 지묘를 보면. 그런데 이제 적천수 지묘를 보시고 임철저 선생이 이건 억부론으로는 내 사주가 안 풀린다 라고 하고서 격국론으로는 내 사주가 안 풀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억구론으로 가신 거죠. 근데 이제 격국론에서도 보면 치운론이 있어요. 치운론이 있어서 이 격엔 이걸 했을 땐 무슨 운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 격국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운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 격에 틀이 잡혔다라고 하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격을 잡아놓고 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운을 봐야만이 딱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적천수 원문이에요. 원문. 관살 혼잡이다. 혼잡이 돼서 떡 사주가 왔어요. 들고서 나에게 묻는다면 이거는 원주를 지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원문 지은 사람이 유강 섞여도 될 수도 있고 섞이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사주 틀을 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백원 주가 이렇게 많이 길어요. 유백원 주를 보고서 진수함 선생이 여기다 진수함 선생의 뜻을 또 썼더라고요. 적천수 지변은. 근데 이제 적천수 지변을 공부할 가치가 없는 게 진수함 선생보다 더 임철저 선생이 증주를 해갖고 아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적천수 천미를. 그러니까 진수함 선생 거를 지변을 볼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사례명절을 일일이 다 대놓고 하시는데. 그래서 임철저 선생 말을 이제 이 적천수 천미가 하는 것이지, 임철저 선생은 적천수 지변을 가지고 공부하신 거예요. 스승이 바로 심여첨 선생이죠. 진수함 선생이죠. 그것도 진수함 선생 말을 뜻을 따라요. 어디서 따르냐? 자식을 관살이라고 하면 안 된다. 유교계통이죠. 그럼 후레 자식이다. 어떻게 지아비를 갖다가 두드려 패는 관이 되냐 이러면서 인성이 식상이 남자 자식이라고 그래버려요. 이제 저 밑에 자녀편 가면 또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상이 진수함 선생한테 집요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근거를 대드릴게요. 그래서 지표를 배우고 어프론을 배우신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요. 예, 임시화를 했어요. 이건 임시화는 누가 했을까요? 예, 원수산이 했어요. 원수산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적천수 증주를 임철조님이 지으셨다는 걸 알고서 손을 딱 목욕제계라고 책에다 절을 하고 저 서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글자 하나를 안 바꾸겠다. 예, 글자 하나를 안 바꾸고 오직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철수 천미가 임철조 선생이 지은 아주 정통 책이에요. 예, 그러면서 원수상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 뭐예요? 아마도 임철조 선생이 좀 착각을 하신 듯하다라든지 아마도 임철조 선생이 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하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 임철조 선생이 말한 것과 원수산이 집어넣은 글씨를 이렇게 혼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설하고 씨가 이 책을 어디서 전수라는 이 책을 입수를 해서 징의를 지으면서 천미가 나와서 딱 들여다보니까 같은 내용이구나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임철조 설하고는 자기 아저씨가 역학을 공부하다가 내가 가서 내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책을 봐라 라고 하면서 줬는데 다락에서 꺼내서 주는데 쥐가 오줌을 싸고 갉아먹은 부분이 있어서 글자를 채워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문에서. 그러니까 그 설하고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적셔서 징의를. 그리고 이 천미는 완전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짝짝짝짝 나가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차례가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 말이 길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철조 선생님이 말하신 원문을 제가 읽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책을 낼 때를 위해서 1, 2, 3번으로 전부 놓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철조 선생님 얘기로서 강의를 끝낼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길질 않으니까요. 한 15분 내지 20분이면 역학 공부는 그냥 간단히 하고 끝내야 돼요. 너무 지루하게 얘기하면 좀 보시다가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15분 내지 20분 내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철조 선생의 관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양반이 관살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임시화를 했어요. 이것은 원수산 씨가 얘기한 거죠. 살즉 관이다. 살은 관이다. 신앙한 자는 살로서도 관을 삼을 수 있다. 관즉 살야라 라고 하는 것. 관이 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약자가 관이면 살이 된다. 신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가 힘이 강하면 비록 제하지 않아도 불이 살권 살이 곤고하지 않다. 곤고하지 않다. 정관이 서로 이렇게 섞이면 단 무근이면 역시 수행 살행 살이 이렇게 정관으로서 섞여 있어도 살과 섞여 있어도 뿌리만 없다면 그냥 관행으로 가도 된다. 그리고 관을 너무 제거하는데 지나치다. 지나치게 양끝이 있다. 라고 하면, 식상을 쓰든 상관을 쓰든 모두 괜찮다. 합살은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합해서 오는 것과 합해서 가는 것은 마땅히 총해야 된다. 홀로 나온 살이 권력을 잡았다? 그럼 무제복, 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직업은 역시 깨끗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살이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제사를 하면 역시 일주가 통근을 해서 일주가 딱 권형. 이건 뭐예요? 세력을 잡고 있다는 건데 이 세력은 월지를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생인하고 인생신하니 용지라고 해서 이거 용의 바닥이에요. 고보 높이 올라간다. 결국은 용 그림이 그려진 바닥을 올라가서 높이 올라간다. 결국은 용 그림이 그려진 바닥이라도 대궐 바닥이지만 임금 아래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용지, 고보,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용이 그려진 바닥을 높게 걸어 올라간다. 그래서 일주가 신임체, 감당을 할 수 있다.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제자약살 해도 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제자약살은 재성이 약한 살을 도와주어도 뭐가 되냐? 안탑 현명. 기러기 탑에다가 이름을 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살이 중한데 일주가 가벼우면 즉 어떻게 돼요? 요빈즉 비빈증요. 이거 큰일 났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바로 요절한다. 진실로 살은 미미하고 제함이 과하면 비록 공부를 하더라도 이룰 수가 없다. 제살태가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못 다녀요. 제살태가. 제4주에 모두 마땅하다. 강복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휴년, 이 사람은 휴수에 들어갔다 그러면 복물제라 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이 권세가 얻어져서 귀하게 된다. 그러면서 또 하필 어찌 시상만 존칭을 하겠는가? 제살 위길이라면 전빙 오로지 의지하면 된다. 조제지공 이렇게 잘 다스리는 공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차살이건 살을 빌려서 권세를 잡았다라면 묘하게도 중화지리가 있는 것이니 단 마땅히 살을 보고 능쇠 그러니까 쇠한 줄을 쇠약한 줄을 능멸하면 살이 능멸하는 것을 보면 살펴보면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 집안이 기운다. 그래서 불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국이 전부죠. 살신을 얻었다. 그래서 마침내 현활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이 일주가 약한 일주가 쇠한 것이 살이 능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운에 책에서 말하기를 격격이 추상해야 되는데 만약 살이 왔을 때 이렇게 옳다. 굳이 절실하게 마땅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옳다. 용지의정 쓸 때도 마땅하게 정밀한 것을 써라. 살은 가혼 혼잡될 수도 있고 불가혼은 혼잡되지 않을 수 있는 이치는 마치 이거다. 천간으로 갑병 무경이 이미 위살인데 지지로 묘호 충미 유자는 곧 살의 왕지예요. 그러면 그거는 살의 왕지니까 비혼 섞이질 않은 것이다. 천간으로 을정 기신 개위 관인데 지지로 인사 진술 신해면 이는 관이야. 관의 왕지니까 서로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천간으로다가 가불이 나오고 지지로 인묘가 딱 있으면 또 간으로서 병정이 있고 지지의 양이에요. 그리고 간으로 무기가 있고 지지로 진술이 있으면 간으로 경신이 있고 지지로 신금이 있으면 간으로 임계가 있고 지지로 해가 있으면 이건 관하고 살하고 혼잡된 것이다. 마땅히 거관을 하라. 관을 제거해야 된다. 만약 가불이 묘가 있고 병화가 오가 있고 무기가 충미가 있고 경신이 유가 있고 간에 임계가 자가 있다면 이거는 살과 관이 섞인 거니 마땅히 살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연월이 양간에서 하나의 관이 투출했는데 연월지중에 재성이 있어요. 그럼 재생관 하잖아요. 시에 또 살성이 무근으로 있어요. 이것은 살이 관성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비혼이야. 혼잡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를 따르는 거예요. 관의 세를 따르는 거다 이거야.
관에 새가 있다. 연에 그래서 관이 노고롭고 의관지살, 관에 의해서 살이 되는 것이니 연으로다가 그것을 도와주면 이건 역시 혼합되는 거다. 새가 살에 있고 살이 노고로두면 의살지관이니 연에서 조관을 하면 조관이죠. 그러면 그래서 연간 조우가 아니죠. 연간 조관, 조살이 되겠네요. 조살. 이거 제가 맞을 거예요. 우가 아니에요. 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조살. 이렇게 되죠. 조살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 밑에 가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폐제란 곧 겁제예요. 겁제가 살을 합하고 비견이 적살을 해요. 비견은 딱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의미니까. 그러면 새가 살에 있다. 그러면 어디에 관이 혼잡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비견이 합관을 하고 겁제가 당사를 해요. 당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은 뭐예요? 가원이야. 일관이 인수가 중첩되면 이건 뭐예요? 관성기운이 설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관운이 없어요. 그 살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건 비혼이에요. 혼잡된 게 아니에요. 일살이 식상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제살이 태가한 거예요. 그럼 관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비혼이야.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만약 관살이 병투하고 무군이면 사주가 겁인이 중복하면 이거는 비단 희혼 반길 뿐만 아니라 혼사를 반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조살지관을 하는 것도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뭐야? 일주가 왕상하면 혼자 때도 좋고 일주가 휴수하면 불가혼이라. 그러니까 이 관살장에서는 일단 일주가 살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장차 살을 갖다가 6등분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차여 내가 소시험자 시험한 것이 있으니 분리 예를 들어서 다 나누어서 상세후 후에 적어놨으니 입이 참고하라. 이 준비된 것을 참고하라. 이거 184 이거 각주 써놓은 게 왜 써놨을까요? 증의에서는 일주휴수 불가호냐 금장살 분육등분 하고는 상열어후라고 하여 임철초가 언급한 부분을 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쏙 빼버린 거예요. 고의죠. 그래서 여태 쭉 이야기한 것을 제가 1번, 첫째, 둘째 해서 20가지를 설명했어요. 철저 선생님께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번, 살이 곧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가 왕하면 살도 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이 곧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가 약하면 관도 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일주가 심히 강하고 비록 살이 제재를 받는 것이 없어 살이 곤궁하지 않고 정관이 서로 혼잡하여도 단 뿌리가 없으면 살을 따라가도 좋다. 관을 제거하는 것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번째요. 식신을 사용하던 상관을 사용하던 모두 가능하다. 살과 합을 하면 가장 아름답다 할 수 있으며 합해서 오든지 합해서 가든지 마땅히 깨끗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살과 합을 됐을 때. 6번 유일하게 살 하나가 권세를 잡고 식상의 복제를 당하지 않으면 직업이 중요한 자리에 있고 깨끗하게 머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살을 용신으로 쓸 때 이게 바로 살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제함이 있으며 일주가 통근을 하면 자기 자신의 권세에 중심이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관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주를 생하면 대궐 섬돌을 높은 데까지 이름을 새길 것이다. 만약에 살이 중하고 일주가 약하면 어떻게 돼? 여기죠. 9번 일주가 재성을 감당한만 하고 재성이 관살을 도와주면 기러기 탑에 이름을 새길 것이다. 만약에 살이 중하여 일주가 약하면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미약한 살을 제하는 것이 지나치면
비록 공부를 하였어도 이룰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학이 난성이라고 하죠. 학이 난성. 배웠으나 이룰 수가 없다. 사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적당히 제복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연주에서 만나는 관성을 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좋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역시 연주의 정관은 분명히 조상덕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취하여 권세와 귀함이 있다면 하필 시상에 있는 것을 높게 불러줘야만 하는가? 시상일위 편관격을 우리 임철재 선생이 아주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왜 시상일위가 뭐가 좋냐? 시상일위가 아무데나 한 군데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목이 말라오죠. 살을 제하여 길하다는 것은 오로지 사주를 가지런히 조절하려는 노력이고, 살을 빌려 권세를 잡으려는 것은 중하의 이치에 묘함이 있는 것이다. 맞죠? 네. 그렇죠. 15번. 단, 살이 약한 일주를 보았을 때, 일주를 업신여기여 더욱 쇠약해질 때는 영과에 보면 반드시 집안이 기우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름은 날릴 수 있지만 사주가 살신을 얻어서 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네. 책에서 이르기를 경마다 자세히 미뤄 살펴야 하는 것이니, 살이 중하다고 하는 것은 원국을 세밀히 연구하여야 하고 사용할 때는 마땅히 정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17번. 살도 혼잡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 이치는 만약에 천간으로 갑병무경임이 살이라면 지지의 묘오축 미유자이면 살이 왕지라고 혼잡이 아니다. 천간으로 을정기신계가 관이라 하고 지지로는 인사진 술신해이면 관의 왕지라 하고 혼잡이 아니다. 예, 지지에는 혼잡이 아니에요. 천간으로 띄어서 혼잡이죠. 만약에 천간으로 갑을 먹이 지지에 인먹이 이거 끊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끊어줘야 돼요. 예, 인먹이 천간으로 그렇죠. 병정화가 요 화가 요건 지워이죠. 예, 제가 잘못 썼어요. 이렇게 짓고 지지의 사화가 천간으로 무기토가 지지의 축진토가, 예, 천간으로 경신금이 지지의 신금이, 천간의 임계수가 지지의 해수가 있으면 관이 살에 혼잡되었다고 하며, 왜? 두 개가 튀어 올랐잖아요. 관살이 튀어 올랐잖아요. 천간으로. 그죠? 그건 혼잡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쭉 하나하나씩 있으면 혼잡이 아니에요. 예, 19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혼잡이에요. 예. 있으면 관살이 혼잡되었다 하며 관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살을 더 중요하네요. 네. 아셨죠? 예. 만약에 천간을 가불이 지지로 묘목이, 야, 이거 보세요. 병정화가 지지로 오화가 아이고, 병정화 지지로 가만있어요. 을목이, 을목이, 오화가, 맞네요. 오화이 할 수 없죠? 네, 오화가. 천간으로 무기토가 지지로 충미토가, 천간으로 경신금이 지지로 유금이, 천간으로 임계수가 지지로 계수가 있으면 살이 관에 혼잡되었다 하며 살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21번. 연월의 양간 중에 하나의 살이 투출하고 연월 지지 중에 재성이 있으면 이 제자약살돼요. 뿌리가 없는 관성을 시간에서 만나면 그 관성은 살의 세를 따르는 것이니 혼잡이 아니에요. 예. 뿌리가 없어야 돼요. 시간에. 22번. 연월 양간 중에 하나의 관성이 투출하고 연월 지지 중에 재성이 있고, 여기서 하나 끊을까요? 예. 뿌리 없는 살을 시간에서 만나면 이 살이 관성의 세력을 따르는 것이지 혼잡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시 할까요? 여기 21번. 투출하고 재성이 뿌리가 없는 관성을 시간을 만나면, 여기 했네요. 만나면 없고 그래야죠. 예. 재성이 있고 여기를 끊고 여기는 없어도 돼요. 만나면 이 관성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23. 세력이 관에 있고 관이 녹을 얻으면 살이 관을 의지하는데 연간에서 그것을 놓으면 혼잡이다.
세력이 살에 있는데 살이 록을 얻었고 관이 그 살을 의지하고 있는데 연간해서 그것을 두면 혼잡이다. 겁재와 살을 합을 하거나 비견이 살을 대적하고 있을 때 관이 혼잡되는 것은 가능하다. 예. 하나의 관이 인수의 무리를 만나면 관성이 설기를 하게 되니 살은 그것을 도우면 혼잡이 아니다. 혼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기가 많이 관성이 설계되니까요. 이게 인수가 많은 여자가 관 하나 보면요, 남편이 부실해요. 예. 남편이 부실하죠. 하나의 실이, 이건 식상태가예요. 함께 보고 제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관이 그것을 도우면 혼잡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만약에 30개가 되네요. 관과 살이 함께 투출하고 뿌리가 없고 사주의 비겁과 인성이 중함을 만나면 비단 혼잡을 반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성이 살과 관을 도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주가 왕상하면 혼잡도 가능하고 일주가 휴수이면 혼잡은 불가능하다. 이제 앞으로 살을 6으로 나누었으며 이는 내가 시험한 것들을 자세히 나누어 설명하였으니 준비된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1월 제자의 학살 2개예요. 2월 뭐 나와요. 이제 이게 2개죠. 사례명적. 그리고 2월 살중용인, 이건 살을 갖다 인성으로서 화하는 거죠. 자, 이래서 오늘 관살에 대해서 정의를 딱 취하니까 제가 지금 목이 마르죠. 입이 타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사례명조가 6가지니까 6개의 사례명조가 몇 개씩 들어있으니까 끊어 알맞게 배분해서 강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